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 받으면 안 된다던데 세무조사 나오나요? 이 주제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문영치 세무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삼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세금 환급 받으면 일단 뭐 좋긴 좋은데 네. 불안한 마음도 좀 들 것 같아요. 네. 부가세 이게 환급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기본적인 좀 이렇게 프로세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일어났을 때 환급이 일어나죠. 네네네. 네. 음. 부가세는 원래 나라에다 납부하는 거라고 이때까지 배웠는데 그렇죠. 느닷없이 내거 이제 아닌 거. 예. 환급이라고 하니까 예.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면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이거를 돌려받는 개념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건 아니고요. 네네. 지극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음. 그래서 사업 초기에 예. 뭐 음식점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들이 쑥 들어가고 뭐 이렇잖아요. 커피숍 하나만 그렇죠. 차린다 해도 예. 뭐 1억에서 한 3억까지 나오니까 네네.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부가세만 해도 1,000에서 3,000 정도 되고 매출은 뭐 그렇게 바로 그냥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급이 나오고 또 사업 초기에 뭐 도소매 업자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을 아 물건 이렇게. 그렇죠. 예. 매입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당장 뭐 다 파는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럴 때 이제 또 환급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간에 이제 건물을 샀거나 기계장치, 고가의 기계장치를 샀을 때, 네네네. 네, 그럴 때 이제 또 환급이 일어날 거고, 뭐 수출하는 업체들은 이제 영세율이라 그래서 부가세가 0%인 이제 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수출을 하게 돼요. 아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부가세 구조가 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예. 소비하는 곳에서 과세가 일어난다는 개념인데, 이제 수출을 할 때 세금을 안 매겨놓고 네.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사람이 과세 물품이면 이제 부가세를 내고 관세 통관을 해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베트남에서 뭐 새우 수입을 한다든지 네. 이제 이럴 경우에 네네네. 뭐 그런 부가세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우리나라에서 매겨서 매입으로 잡고요. 이제 부가세 품목이 아닌 것들은 이제 면세로 당연히 들어올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가까운 또 미 8군은 이제 미국의 영역이라고 보잖아요. 네. 거기에다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수출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요.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대사관에도 국외 영역으로 보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다 수출.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매입을 할 때 세금을 부가세를 부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에서는 네. 0%의 세율을 적용하면 똑같이 환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출이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환급도 좀 선생님 종류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환급이 일반 환급이 있고 예. 조기 환급이 있어요. 일반 환급, 조기 환급. 네. 뭐 일반 환급 같은 경우는 아까 영세율, 뭐 감가상각 자산, 뭐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네네. 이런 비품, 이런 것들을 취득한 이런 물품들을 제외하고 예. 이제 매입을 했을 때 가령 이제 초도 물품들이 예.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려고 이제 그렇죠. 물건을 매입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매입을 했을 때는 일반 환급이에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 수도물품 했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면 예. 30일 이내에 환급이에요. 30일이네. 네. 그래서 가령 7월 25일 날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했으면 이제 다음 달 뭐 8월 24일 정도에 그 기간까지 이제 그 환급이 나와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환급 경우에는 예정 신고 때는 네. 예정 신고는 두 번 있잖아요. 4월하고 10월. 부가세 신고 그 중간에
그렇죠. 미리 한 반 정도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출이 작은 곳들은 예정 신고라는 걸 안 하는데 매출이 좀 큰 곳들은 분기 한 번씩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네. 법인세는 그 예정 신고라고 하는데 그 예정 신고 때는 신고만 하고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확정 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고 환급을 해요.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네, 지금 네, 그런단 네. 말씀이죠. 네. 그렇구나.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이제 영세율과 아까 감가상각자산, 네. 건물, 기계장치, 비품들을 취득했을 때 음. 이거는 이제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기 환급이라 그래요. 일반 환급은 네, 30일 네, 이내인데. 네. 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청 기한이 네. 그 당월에 신청도 할 수 있고 네. 2개월을 합쳐서 신청도 할 수 있고 3개월을 합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네. 자유롭네요, 그럼 좀 신청. 조기 환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네네. 9월 달에 우리가 뭐 하게 되면 10월 달에 하잖아요. 네. 이건 분기 신고니까 예정 신고 때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뭐 10월 달에 이제 큰 물품을 샀어요. 그러면 그 10월 달에 그 한 달치만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월별, 뭐 격월, 예정 신고, 확정 시간, 네. 확정 신고 기간에 네. 상관없이 가능하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신청을 할 때 그것만 딱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출도 같이 신고해야 돼요. 해당 월에 매출도 같이, 매출도 같이 신고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선생님 환급은 좀 이렇게 절차나 방식이 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환급은 담당 조사관이 이제 자료들을 요청을 해요. 예. 많은 환급, 그러니까 금액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라든지 네. 세금 계산서가 정확하게 끊겨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이제 대금 증빙 네네. 이런 부분들을 다 자료들을 요청하고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환급이 나와요. 담당 조사관이라면 국세청, 세무서. 세무서. 네네. 지역별로 이제 세무서. 그렇죠. 우리 관할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 있으니까 예. 네, 담당 조사관이 예. 이제 그런 계약서라든지 통장 입금 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환급을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그럼 이제 네. 이런 자료 요청이나 이 확인하는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각 건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세무서 내부에서는 이 환급을 개별 환급을 할 거냐, 일괄 환급을 할 거냐를 분리를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괄 환급의 경우에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주는 네네네네 거고. 주는 거고 네.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별 확인을 다 해서 네 이제 꼼꼼하게 보죠.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세무조사 나온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금액이 커서 네. 현장 확인을 나왔는데 네. 말도 못하게 이제 고액의 탈세 혐의가 있거나 이제 뭐 탈루액이 크고 이제 여러 과세 기간에 있어서 부당하게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의 문제가 좀 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관할 세무서장에 득을 해서 조사과로 넘겨서 네. 이제 세무조사로 이어지죠. 네. 그렇구나. 그럼 뭐 자기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했다. 그럼 뭐 쫄릴 필요는 없겠네, 그죠? 그럼요. 네. 이게 조사가 아니고 네. 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제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네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네. 이게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세무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사업자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뭐 현장 확인 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현장 확인의 이제 나오는 거래처들을 보면 주로 어떤 제 이제 경험상 업체들이 한 장소에 사업자가 2개 있거나 이런 경우에 되게 현장 확인을 많이 해요. 한 장소에 네. 사업자가 2개, 네, 뭐 네.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대표가 똑같은데 개인 사업자도 있고 네. 법인 사업자도 있어요. 그게
그거 가능한 거예요? 상관없나요? 나와요. 왜냐하면 공간을 이제 분리해서 쓴다라고 신청을 네. 사업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 안 내줄 이유는 없어요. 사업자 네. 등록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한 곳이 개인 사업자가 이제 환급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 나도 내가 위에서 봤어도 냄새 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와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개인에서 매출을 끊었어야 되는데 대표가 법인에다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렇죠. 환급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개인 사업자 그러면 경정을 하거든요. 세금 이제 못 돌려받고 이제 가산세 물고 이제 수정 신고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 사업자를 각기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뭐 노량진 가면 이제 같은 사무실에 사업자 2개 있으면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각자 네. 사업하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이 환급이 나오면 불러요. 나 최근에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사업자가 달리 있고 뭐 대표님들이 이제 현장 확인을 왔는데 옆에서 일하고 있고 사실이고 그러면 그냥 무혐의 종결 나고 그냥 끝나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환급되고 그렇기 문제가 때문에 없으면.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이라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확인 작업을 하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되게 이제 야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떠시는데 네. 그렇게 세무조사로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환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님 말씀처럼 사업 어떤 초기라든지 네. 뭐 도소매인데 이제 대량 물량을 대량 매입이 좀 초반에 이루어졌다든지 네. 뭐 수출업체라든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네. 과세 기간 동안 뭐 세금 계산서도 잘 발행했고 네. 뭐 누락된 것도 없고 그러면은 네, 네. 뭐 쫄 필요는 없다. 네. 정상적으로만 했다면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환급을 또 내주려면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 네. 대량 매입 발생 시에는 좀 세무사가 상담,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좀 잘 상담해서, 네. 그러니까 나쁜 짓만 안 쓰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우리 문혁 세무사님과 부가세 환급 받으면 안 된다던데 세무조사 나오나요? 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영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그 영상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찾아뵐 거고요.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